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일 107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71일차고요. 오늘은 자가 치유 과정, 의식지도 해설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놓아버려라. 그 말씀이죠. 부정적인 개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신념 체계가 있으니 그걸 찾아서 놓아버려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걸 바꾸는 걸 알려주셨고, 또 이제 자가 치유 과정, 저한테 딱 맞는 과정들이 쭉 있어요. 자가 치유 과정 나가볼게요. 185페이지. 네. 자가 치유 과정은 어떠할까? 우리가 질병이 역전되도록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의식 기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들에 저항하기를 놓아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들의 꼬리를 붙이기를 그만둔다. 선생님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감각들에 자꾸 저항이 들어와요. 저도 저항이 그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막 안 좋은 느낌 막 이게 계속 있죠. 또 거기서 재맥락하고 해도 또 올라오고 아 그래 이것도 열등감인가 보다 또 뭔가 보다 또 이게 자존심 상하는 뭔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또 느낌을 이제 벌써 생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그것들의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한다, 열등감이다, 뭐다, 아, 내가 못한다가 있다. 꼬리표를 붙이는 것조차도 그만둬라.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느낌을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느낌을, 그러니까 좋은 건 지나가 버려서 그러니까 신념은 저항한 거가 남아있는 게 안 좋은 거, 안 좋은 느낌, 저항한 게 신념이고 믿는 거는 그냥 좋은 거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경험하고 있는 감각들에 대한 저항, 싫어하고 하는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고 요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자가치유 과정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건데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 가지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게 왜 생겼는지 저항하고 있어서 신념이 생겼다는 거에 근원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있잖아요. 습관들. 그러니까 그 모든 뿌리나 이 어떤 가지, 줄기, 잎사귀, 열매, 꽃, 막 이거를 쭉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근원에 있는 부정적으로 저항했었던 그 느낌. 이거 하나 때문에 습관이 생긴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론 강의가 아니라 머리가 커지고 그냥 세상에서 이해 잘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상황에서 바뀌도록 의식이 내가 바뀌어서 맥락이 의식 차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맥락이 바뀌어야 하는 그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수행하는 거는 해야지만 그게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놓아버리고 이해하고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각성을 해야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해하고 놓아버리지 않으면 고통이 더 심할 것이고 이해도 안 되고 놓아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는 또 계속 또 이제 똑같은 경험 계속 하는 거죠. 더 큰 거, 이거를 또 회피하면 또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온다 그러는 말씀을 알겠는 거예요. 남편 아니더라도. 내가 이 감각적인, 부정적인 느낌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도 또 있고 또 있고 더 크게 느껴지는. 그게 이제 더 큰 게 막 오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더 큰 거를 내가 벌 받아야 돼라는 생각에 죄책감 때문에 더 큰 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핵심적인 맥락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야 된다. 이해하고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해하지도 않고 놓아버렸을 때는 억울한 게 나중에 또 올라올 것이고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게 맥락이 바뀌는 아주 가장 최상의 의식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십이지장 궤양이나 천식을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야. 십이지장이나 천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은 꼬리표이자 정신적인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꼬리표이면서 정신적인 구성물, 정교한 프로그램,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고 신념 체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감각에 대한 내적 경험으로 들어가 정확한 어떻게 해요? 감각에 대한 내적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면 안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해야 내일이 편한 거고 지금 안 하는 거는 어제도 안 했을 것이고 그게 한 생이 다음 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저항하는 거를 내려놓고 그냥 자꾸 에너지, 의식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감각에 대한 내적 경험으로 들어가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가 아닌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나의 것, 밖이 환상이라 하시잖아요. 자꾸 내 걸 내려놓은 환상인 거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저항, 어떻게 해요? 내적인 경험, 정확한 감각에 대한 내적 경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을 놓아버려라라는 거. 놓아버리는 거. 또 이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내적인 건 놓아버리지 하고 넘어갔더라면 요새는 제가 해야 될 때가 돼서 그런지 자꾸 저항하는 걸 놓아버려라. 내적으로 들어가서 놓아버려라. 계속 이런 문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이게 이제 눈에 잡히는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그 감각의 내적인 경험을 환영하여, 내적인 경험을 환영하여 그것들과 정렬하면서 결국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사라지게 해야 한다. 사라지게 자꾸 해서 각성해서 결정하고 사라지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꼬리표도 취소한다. 마음 안에서 꼬리표도 취소한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궤양이라고 부르길 그만두고 감기 어제도 누가 그런 사장님 뭐더라 갱년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냥 궤양 저게 그 궤양이 아니라 궤양이 여기선 궤양인데 저거 갱년기냐고 갱년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냐고 그러길래 갱년기는 있는지 없는지 지나갔는지 없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갱년기에는 저는 갱년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갱년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 잘못해서 갱년기로 보이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고 뭐 본인이 또 저기 갱년기로 들어섰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그렇죠? 갱년기, 궤양, 감기까지도 감기라고 부르는 궤양이라고 부르길 그만두고 대신에 그것에 대신에 궤양을 그만두고 궤양이라는 꼬리표 이름을 그만두고 대신 내적 감각 속으로 들어간다. 내적인 나의 감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감각. 그러니까 그 내적 감각은 압박감이나 타는 듯한 감각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 저항하는 게 압박감이나 타는 듯한 감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꼬리표를 붙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갱년기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본인이 그 갱년기인 사람을 봤을 때 자기 감각을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지 말아는데 그냥 저도 계속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뭔가 꿈틀거림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이게 다 내려놔야 되고 아직도 열등감이나 뭐 자존심, 자부심에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근데 그 끊임없이 거기서 맥락을 바꾸고 지금 느껴지는 그 감각들을 또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감이나 타는 듯한 감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타는 듯한 압박이라는 단어조차도 꼬리표이다. 압박감, 타는 듯한 느낌 있죠?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꼬리표다. 그래서 이것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런 꼬리표 붙인 것들을 취소하고 다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핵심 속으로 핵심 속으로 그 절대적 본질 속으로 들어가 그 경험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니까 자가치유 과정이 이것이다. 자가치유 스스로 돼야지 외부에서 할 것이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밖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그 경험하는 거 육체가 아닌 육체가 뭐요?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 몸에서 느낀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 자리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의식이 작동되는 마음이 생각하는 작동되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내 의식이 두려움으로 불안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그 어떤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내가 뭔가 수치스러운 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려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의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핵심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자꾸 계속 보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막 올라오는 게 있죠. 근데 그래서 핵심 속으로 그 절대적인 본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신념 체계로 감각적인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 절대적으로 본질 속으로 들어가 그 경험에 내가 경험했던 것의 저항을 놓아버려라. 엄마가 버리지도 않는데 버려졌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놓아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죠. 신념을 찾아서 느끼기를 하고 하는 놓아버리는 제일 핵심적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가치유 단계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 근본적인 진실의 의식 기법에는 치유하는 특정 질병을 치유하는 다음 단계 다음 5단계가 있다. 첫 번째, 그것의 감각적 경험에, 그것의,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갖게 된 감각적인 그 경험이 있어요. 특정 질병을 갖게 된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부산에서 이 친구가 들을 때 막 졸다가 뭐 하고 가서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안 들었죠. 한 가기 전에도 안 들었으니까 한 6, 7개월 정도를 듣다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는데 이제 여기 대구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 가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또 충격을 엄마한테 이제 엄마한테가 아니라 엄마로 인한 자기 원래 있었던 충격이 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오게 된 거죠.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한번 보고 이제 어제 또 두 번째로 봤어요.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왜 이제 중간에 약을 부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을 먹더라고요.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약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을 먹는데 왜 그랬는지는 시작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와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와서 몇 시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10시 반 넘어서 왔을 것 같은데 1시 반까지 있었으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있었을라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에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으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도 남아있으니까. 근데 왜 약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를 동생이 잘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2시간을 들어도 와서 듣는 거랑 왜냐면 토요일 날 듣고 있었거든요. 줌으로. 토요일 날 줌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감각적인 그러니까 아프게 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찾아야 아픈 것을 질병 이름 붙인 것도 없애고 아픈 그 감각 경험하는 거 안 좋은 느낌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근원에 가서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시작점을 찾으면 그 근원이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참 오늘 가기 싫었다 하면서 어제 그러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오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는 토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일이 있어서 2번 정도는 토요일 날 그냥 듣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2시간을 들어도 오전에도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출근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래도 와서 듣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강력한 것 같다. 그 선생님이 계신 그 에너지장에서 그 경험하는 그 에너지에 근데 그게 더 빠르게 찾아지는 걸 저는 어제 왜냐면 2주? 2주차는 서울에서 화면을 켜고 2번을 들었어요. 2번을 화면을 켜고 듣더라고요. 스스로. 그랬는데 이제 어제 왔을 때와 그 들었을 때 어떤 그 차이점이 대번에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감각적으로 경험에 저항하기를 놓아버려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거. 자꾸 저항감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습관이라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적인 걸 자꾸 내려놓는 걸 끊임없이 해야죠. 내려놓고. 그쵸? 그래서, 또 이제 2번째, 그것에 이름표나 꼬리표를 더 이상 붙이지 않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데 꼬리표를 자꾸 붙이고 있는 거. 네, 꼬리표를 붙이는 거. 이거는 하지 않는 거. 꼬리표 붙이지 않기. 세 번째, 내적 감각의 경험을 환영하며, 내적인 감각을 그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환영한다, 받아들여라. 환영한다는 거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어떤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4번째, 정신적 꼬리표와 생각 형태. 생각의 그 형태가 있다는 거죠. 신념은 경험한 거에서 경험한 거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상까지 다 내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한 540까지도 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조건 없는 형상을 내려놓는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렇잖아요. 컵, 시계, 이름 붙이고 그래서 시계하면 이름 붙이고, 아, 제 숫자가 있고, 바늘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양이 있고, 이미지도 있고, 이름 붙이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원에 신념 밑에 있는 것들을 또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꼬리표와 나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이미 그 형상으로 들어와 있는 생각, 형태, 그다음에 신념 체계를 취소하고 믿고 있는 그런 단계의 체계들이 쭉 있어요. 체계 완전 믿고 있는 것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났던 그런 신념 체계를 취소하고 그것을 다음의 진실로 대체한다. 어떻게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많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야, 이거나 해결해야지 결정하고 해결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 책이랑 놓아버림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놓아버립니다. 근데 놓아버림 책까지 가지 않아도 이거를 이제 미리 이제 읽잖아요. 읽는데 야 나한테 딱 맞는 단락이 어떻게 멀리 가지 않아도 코앞에 있네. 저한테 딱 맞는 게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냥 느낌, 감각. 그러니까 좋은 감각이든 좋은 감각은 지나가 버리죠. 근데 안 좋은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체하는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선생님 늘 해주셨던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선생님 늘 해주시거든요. 늘 해주셨고, 저 시크릿과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늘 해주시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머, 이거,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시크릿 책을 보시고, 다 책을,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 다 나 아는 내용이네 하시듯이,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내용이네? 공부했던 내용이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한한 존재이며,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는다. 엄마한테 왔던 것들을 안 좋은 거, 어릴 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는다. 그래서 5번, 치유하는 사랑의 에너지장 선택하기.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하는데 치유되는 사랑의 에너지장을 선택하는 거.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쵸?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뭐 내가 사랑의 에너지 장으로 거기에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자가 치유 과정이 그 단계가 너무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관된 에너지의 기초 물리학을 살펴보고 의식 지도가 로그 척도임을 유념한다면 이것들이 지수로 된 수준들이기에 어째서 두려움, 그러니까 측정치 100, 그쵸? 수준들이기에 어째서 두려움이 사랑에 압도되는지를 알 수 있다. 두려움이 사랑에 압도된다. 그래서 따라서 사랑의 힘은 10의 500승인 거죠. 10의 500인 거예요. 10의 100이 아니라 10의 500이고 그 로그 수치가 엄청 10의 500이니까 10으로 그죠? 500으로 표시되는 반면에 두려움은 10의 100승이며 이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100, 500 빼기 100은 400이 아니라 10의 500승과 10의 100승은 어마어마한 로그 수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540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 장에 두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 장에 두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치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자기가 깊은 수준에서 치유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540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 장에 두는 거, 에너지 장에 두는 거,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제 저를 만나려고 왔던 그 아가씨가 에너지 장이지만 중으로 드는 에너지 장과 그 에너지 장, 그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 요번에도 책 나왔잖아요. 신에 대한 명상을 쓰신 선생님이 계세요. 요번에 책들 많이 사셨어요? 저도 이제 선물 주려고. 그러면서 앞에 좀 읽고 이제 신에 대한 명상 책 쓰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도 이제 어떤 영적인 그 길에 계신데, 이분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지금 부자고 돈이 많이 있잖아요. 빨리 내려놓는 것 같아요. 저항도 빨리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영적인 또 길에. 근데 저희 선생님 정말 있잖아요. 저항을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말 이런 사람들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걸 보면서 제가 나 같으면 탁 걸리면 탁 이씩 하고 있잖아요. 그쵸. 훨씬 딥니다. 맞아요. 훨씬 힘들죠. 엄청 거센 저항을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또 듣고 그게 엄청나게 힘든 저항을 아주 그냥 막 저항을 즐기는 사람들 내려놔라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을 계속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진짜 저런 강의하실 때 막 요새 있잖아.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해하고 놓아버리지 않으면 더 고통이 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은 또 경험을 계속하는 거잖아. 삶은 경험이잖아요. 삶은 그냥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경험을 하는 거야.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경험을 하는데, 안 좋은 경험에 또 안 좋은 경험에 그렇게 해서 막,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벌써 공부 안 했으면 저도 뭐, 아이고, 이혼을 했죠. 공부 안 했으면 이혼했어요. 공부 안 했으면 뭐 애들이고 뭐고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완전 그 분노나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또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또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또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지칠만은 하실 건데, 하면서 또 이렇게 수업하면서 선생님 딱 보면 또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은 가 계신 걸 저는 느끼거든요. 전에 서울에 사장님은 그게 보여? 그러잖아. 아니, 경험하는 거예요. 보여? 그러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강의를 3번을 이제 다 듣고 선생님 보면 계속 또 끊임없이 저희는 뭐예요? 조금 걸리면 이제 또 걸렸네. 좀 대충 해결하지 하면서 또 걸렸네. 나도 걸리면서 내 걸 거기다 가서 또 막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저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근원에서 해결이 아직 되려면 한 생을 가서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높은 540의 그런 에너지 장에 두는 것, 나의 의식을 높은 540의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 장에 두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장 깊은 수준의 자신을 치유하는, 나 혼자 치유가 되고 혼자 그 어떤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와서 빨리 꺼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처음 들었더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걸 또 권했죠. 한 단계로 또.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일 마무리 해놓고 2주 후에는 다시 오겠다. 이제 이렇게 사무실 오겠다. 잠깐 2시간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그것은 육체적 건강과 행복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뇌 기능과 생리학 도표를 보면은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40의 자신을 높은 에너지장에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갖다 놓는 거. 그게 어디냐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식하고도 이거 안 해놓으면 화딱질 나는데. 그쵸? 어릴 때, 아기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도 점점 크면서 조건이 자꾸 붙어지면서 엄마의 에너지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욕망으로 125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좀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계신 곳에 어쨌든 높은 에너지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누가 아는지. 엄마? 부모님?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부모님이신데 엄마도 에고로 이게 다져지지가 않아서 에너지가 높은, 의식이 높은 장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각을 저항하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하루가 됩시다. 네, 내일 또 만나 뵙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